안녕하세요. 김재일과 함께하는 인천 여행 스케치. 오늘은 동구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부슬비도 조금씩 내려서 어느 때보다 다른 분위기의 아침입니다. 동구 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신문물의 발상지라 일컬어지는 동구. 오늘 그 감성 여행을 비가 조금 내리지만 저와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백 김재열과 함께할 여행 스케치.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 담긴 인천 동구 여행인데요. 절제된 감성으로 아날로그적 감동을 더하고요. 기억 너머 먼 언저리로 사라진 문화예술을 가만히 되짚어봅니다. 사라진 것들에 대한 애잔한 그리움과 일상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이번 여정은 어떤 빛깔로 물들게 될까요? 소소해서 더욱 아름다운 그 순간, 함께 보고 느껴보시죠. 도시가 주는 번잡함에서 조금 벗어나 천천히 골목길을 거닐며 마주한 옛날식 극장. 이곳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여행지인데요. 반가운 흑백 영화에서부터 추억의 명화까지 골고루 만나볼 수 있는 이곳은 1957년 천막극장으로 문을 연 후 1960년대 영화 붐을 타고선 인천의 간판극장 역할을 한 미림극장. 2004년 이후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가 얼마 전 다시 개관해 눈길을 끌고 있죠. 영화관 한켠에는 즐거웠던 그 시절의 낭만을 느껴볼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맛있는 거 많네. 이거 얼마예요? 예, 1,500원입니다. 1,500원. 예, 추억의 먹거리예요. 맛있네 아주. 어르신들 많이 오세요? 네, 많이 오셔요. 뭘 제일 좋아하세요? 그 추억의 건빵도 건빵. 좋아하시고요. 네. 그리고 까베기. 꽈배기, 이런 거. 네, 네, 그리고 이 뻥튀기도 좋아하시고 부드럽고 하니까 네, 네. 이거 아주 새록새록 맛있어 보이는 게 많이 있네 아주. 약간고요. 이거 옛날 생각나고 좋네요 아주. 네, 응? 그래서 너무 좋아하셔요. 네, 이거 하나 주세요. 네. 덤으로 추억까지 살 수 있는 먹거리 덕에 기분 좋게 영화관에 들어섰는데요. 단 한 개의 상영관에선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의 좌석이 있었고요. 극장 구경을 온 지긋한 나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객석을 메우고 있었는데요. 화백 김재열도 미국 서부 개척 시대 50년을 그린 서사, 영화 서부 개척사를 보면서 아득한 추억에 젖어들었습니다. 사실 아날로그적 감성을 전하는 숨은 공로자가 따로 있었는데요. 요즘 웬만해선 찾아볼 수 없는 옛날식 필름 영사기를 앞두고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영사기사가 그 주인공. 비좁고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공간에서도 추억의 영화를 전할 수 있게 돼 행복해 보이죠. 디지털 문명에 익숙한 시대에 사는 요즘, 향수가 어린 고전 명작을 감상하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화백 김재열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저는 1962년도 내가 고등학교 때 이 영화를 봤습니다. 설레이는 기분으로 봤는데 그때는 사실 화면이 굉장히 흐리고 어렵고 자막도 힘이 흐리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른들이 보기 좋게 글씨도 크게 했고 또 아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명배우들이 다 나오고 너무 좋아서 야, 이런 공간에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서 정말 시원한 피서도 하고 또 보니까 제가 들어갈 때는 추억의 건빵도 한 봉다리 사서 이렇게 먹으면서 영화도 감상을 하고 했는데 모든 분들이 어르신네들이 다 기사도 하시고 또 안내도 하시고 이런 걸로 봐서 정말 실버 극장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이런 곳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아마 우리 어르신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그런 코스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오늘 추억의 명화 서부 개척사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한 편 잘 관람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와 진한 책 냄새가 배인 배다리 거리 속에서 여정은 계속되었는데요. 재미난 벽화를 구경하며 2층으로 난 좁은 계단을 오르자 어느덧 갤러리에 다다랐습니다. 언제든 무료로 사진을 감상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 배다리 사진관. 사진 작가들에게는 전시 대관의 통로가 되고 관람객들에게는 작가의 감성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서민들이 생활했던 역사성을 간직한 배다리 지역의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런 공간을 계획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진 공간 배다리만의 특색은 다양한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건데요. 사진이 전시되는 갤러리 일관과 더불어 이렇게 대화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카페 공간으로 이루어져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진인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 같은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른 전시장과는 구분되게 꾸며졌다고 합니다. 흑백 작품의 사진들을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알찬 우리 자연의 모습을 담은 그런 그 예술 작품을 감상을 했습니다. 아침 비는 내렸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분 좋게 이 카페 공간에 와서 아주 두 평 남짓한 작은 공간인데도 아주 알차게 꾸며져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공간을 하나 그리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라디오라든가 이런 소품들과 함께 이 카페에 와서 그런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스케치도 했고 또 커피 한 잔으로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진관을 구경한 후 몇 걸음 못 돼서 오래된 풍경에 이끌려 발걸음이 절로 멈췄는데요. 외관에서부터 오래된 역사가 느껴지는 책방에 들어서 보니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서기에도 비좁은 공간이 보였고요. 그 사이로 수북이 쌓인 빛바랜 책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추억과 정겨운 기다림이 공존하는 그곳에서 발견하는 책의 의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거겠죠. 화백 김재열도 평소 구하고 싶었던 책을 발견하고는 어느새 독서에 심취해버렸습니다. 헌책방은 살아가는 풍경이자 이야기가 되는 특별한 공간일 텐데요. 아버지에 이어 2대째 헌책방을 운영하는 주인은 손님이 많든 적든 아랑곳하지 않고 책을 닫고 손질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곳을 더 자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매일같이 책을 닫고 정리하고 가게를 손보고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그 모습을 놓칠세라 화백 김재열은 화폭에 옮겨내기 바빴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이제 책을 닦고 계셔서 네. 이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네. 응? 보세요. 어때, 네. 괜찮아요? 네. 굉장히 선하고 미남이신데 네. 제 그림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인상이 담아졌는지 몰라요, 아주. 훨씬 좋은데요. 그래요? 네. 아이, 우리 좀 젊고 네. 또 굉장히 정말 성실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 돼서 내가 하나 그렸어요. 괜찮죠? 네, 좋아요. 이건 내 기념으로 네. 내가 아주 복사를 해서 네. 하나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책은 제가 보관하고, 네. 제가 알기에는 여기가 한참 때는 50여 군데 서점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은 몇 군데쯤 돼요? 지금 6개 남았어요. 6개 남았어요. 네. 아, 안타깝네요. 그쵸, 네.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때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고객들이 많아졌나요? 어때요? 고객은 꾸준히 꾸준히. 네,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일단은 헌책방에 대한 장려나 지원 그런 거는 아직 없고요. 없어요. 네. 아직 지금껏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근데 여기 배다리를 문화마을로 만들자 하는 운동도 있고 그래서 기대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렇군요. 네. 저는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네. 새 책들을 못 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사러 네. 이제 헌책방 거리를 다닌 네. 기억이 나서 요즘 어때요? 요즘에도 교과서, 문제집, 참고서 이제 워낙 예전에는 구하기 힘들어서였지만 지금은 가격이 비싸서 이제 그래, 비싸서. 구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더욱더 저는 새록새록 옛날 추억에 담겨서 그림도 그려보고 또 책도 한 권도 제가 갖고 싶은 책도 이렇게 수집도 했고 또 젊은 우리 사장께서 이렇게 열심히 책도 닦고 관리하시고 아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건물 이 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 같은데 정말 오늘 책 속에 이렇게 묻혀 있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네. 예, 열심히 좀 해주시고 네. 이 거리 잘 살려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도 네, 고맙습니다. 네. 책방 주인의 모습은 이렇게 화폭에 남겨졌습니다. 아직도 많은 인천인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헌책방이 들어서며 지성인들의 사랑방으로도 주목받았고요.
19세기 말까지 중앙시장 입구와 송현초등학교 입구에 물이 들어와 작은 배를 두거나 배를 댈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배다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배다리 마을의 가장 오랜 역사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장소로 향했는데요. 3.1운동 당시 인천 만세운동의 진원지이자 1970년도에 개교한 인천 최초의 공립보통학교로 유명한 창현초등학교는 배다리가 간직한 숨겨진 보물 같은 장소고요. 1892년 기독교 선교와 여성 계몽을 목적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초등교육기관인 영화초등학교. 이곳 또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 묘하게 어우러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쇳불고개라 그러죠. 바로 이 길이 아까 봤던 서점가를 중심으로 해서 배다리에서 약 한 2km 정도가 바로 우강리 쇳불고개라는 길인데, 이게 1920년대 아마 경인철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바로 이 길이 서울로 가는 가장 관문이 돼서 우마차나 소 또는 타고 서울로 가는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좌측에는 창녕초등학교,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깊죠. 우리 인천에서 3.1 독립운동 기념비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인천의 최초의 보통학교, 영화학교가 있고요. 감리교 여성선교사회, 그런 기숙사가 있는 거리죠. 이런 전통이 있고, 그야말로 이 문화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동구의 우강리를 잘 이렇게 발전시키고 뭔가를 동기부여를 해서 정말 문화마을로 또 역사 있는 곳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그 걸음걸이네요, 오늘. 아직도 동구에는 한국 초기 기독교의 인천주재 여선교사들을 위해 세운 기숙사가 100년 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이는 화백 김재열이 1930년대를 화폭에 옮겨냈던 우강리 풍경 그림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촉촉하게 내리는 부슬비로 감성도 한층 깊어지고 지난 여운까지 남는 여정으로 이어졌는데요. 잠시 지나가는 비도 피할 겸 동구의 또 다른 명물, 냉면집으로 향했습니다. 푸짐한 음식을 앞두고 또다시 손이 바빠졌는데요. 항상 그리는 그림이지만 사물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감동을 얻는 화백 김재열. 어쩌면 그가 인생을 남들보다 조금 더 풍요롭게 사는 비결은 그 안에 있는 게 아닐까요? 화평동은 원래 세수대야라고 그러죠. 세수대야, 큰 냉면을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또 일본 분들도 많이 와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먹음직스럽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봐. 아,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응? 이렇게. 아, 이렇게 돼 있네요. 나 혼자 먹어서 미안합니다. 응? 사실은 냉면은 그렇지만 수박에 대한 맛이 어떤지. 이게 빙수 맛이 나. 이 여름에 우리 냉면이 말이죠. 인천 냉면이 서울까지 갔다는 사실 모르죠. 옛날에 우리가 또 우광리를 통해서 자전거로 배달했다는 얘기죠. 목판에다가. 사실이겠죠. 구전으로 내려온 거니까. 수박냉면이 특히 이거는 아마 세계적으로 특허를 될 같은 감이 들어가는데, 정말 좋아요. 혼자 먹기 너무 짱이에요. 올라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줘서. 화평동 냉면 골목 중간쯤. 주위 분위기와 살짝 동떨어진 4층짜리 건물이 다음 여정지인데요. 이곳은 수채 화가로 활동하는 할머니가 이웃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는 곳이었습니다. 수채화 할머니 집이라는 게 얼마나 예뻐요.
우리 이 화평동 이 골목을 빛내주셨고 또 그래도 이 화평동의 수채화의 집을 끈히 이렇게 지켜주셔서 저는 수채화 작가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감사하고 감정을 함부로 표현하지 않는 수채화 작품. 소박하고 청초한 할머니의 삶과 참 많이 닮았는데요. 할머니 역시 수채화를 그리며 오랫동안 시각 장애인들을 도우고 있다고 합니다. 수채화 할머니와의 짧고도 아쉬운 만남을 뒤로 한 채 다음 여정길에 오르는 화백 김재열. 수도국산 달동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1960년대서부터 1970년대 달동네 서민의 생활상을 주제로 한 체험 중심의 근현대 생활사 전문 박물관이고요. 역사와 유래가 깊은 수도국산 달동네의 삶과 일상이 중심 테마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수도국산의 옛 모습과 실존 인물을 복원 전시하여 부모님 세대에게는 추억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자식 세대에게는 고단하지만 열심히 살았던 6070 시대의 삶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물건들은 실제로 사용하던 물건을 기증받아 전시했기에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전달되는데요. 손때가 묻고 세월의 흔적이 남은 것이기에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한 유물이 되는 거겠죠. 고달퍼도 웃을 수 있던 그 시절을 공유하고 있는 화백 김재열. 과거를 회상하며 아련한 영감을 더해 귀중한 추억이 담긴 유물을 화폭에 아로새겼습니다. 실제 이랬어 실제. 응? 야 정말 격세지감이 나잖아요. 이거 봐요 어떻게 살겠어 이게, 그죠? 근데도 다 이렇게 식구들 5명, 6명씩 다 살고. 이거 봐요. 이쪽에 보면 소반 하나에 지금 4시 밥상을 놨잖아요. 이 방이 지금 봐요 지금 이게, 어? 여기 지금 4사람 뭐 다 잤어 여기 다. 아 저기 횟대포라는 거 있죠. 가구 저 가구 옷장이 없으니까 저기다 걸어서 먼지를 맡고 그랬어요. 응? 아 정말 이게. 자, 이거 봐요. 저기 화로도 있죠? 저기 횟대포란 게 있잖아? 여기 사진도 걸려 있고. 야, 정말 너무 잘 만든. 이것도 부엌이잖아요. 그죠? 저 집에 다락방이 있고. 이 뭐 아주 정말, 이거 봐요. 장독대 요 정도 몇 개잖아요, 요거. 응? 야 정말 잘 꾸며놨어요. 조성을 잘 해놨어요, 아주. 응? 가난과 궁핍으로 하루를 연명하던 우리네 유년의 시절의 시간을 되돌려 놓은 듯한 풍경을 통해서 넉넉하진 않아도 사람 사는 온정이 가득했던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낡고 볼품없는 수저통과 녹슨 철대문 너머 널려진 빨래는 그곳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했습니다. 화백 김재열은 기억 속으로 묻어뒀던 흐릿한 추억을 끄집으며 박물관 곳곳을 면밀히 들여다봤는데요. 그동안 잊고 지낸 당시의 이웃과 친구들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속절없이 흘러간 세월도 느껴지며 가슴속 깊이 뭉클한 감동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사진관의 모습인데 교복 체험하는 장소. 그래서 내가 지금 입어봤는데 어떠세요? 이 모자도 이렇게 써보고. 그러니까 뭐 그 한 50년 만에 내가 이런 교복을 입어보는데 아주 새로워지고, 그 당시에 하얀 칼을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학생 같아요? 예? 어떻게 이수일과 심순의 이수일 같은 장면이. 아, 정말 재밌게 해놨네요, 아주. 예. 괜찮습니까? 인천의 옛 중심가인 동인천에서 사라진 1970년대 음악다방에서 옛 향수도 달래봤고요. 요즘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정감어린 생활 모습에 흠뻑 취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여행 스케치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마지막 여정은 숨겨진 듯 조용히 머무른 화도진 공원입니다.
이곳은 소나무와 정자가 잘 꾸며져 있어서 산책하기에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부터 수도 서울의 관문이어서 외세의 침략이 잦았고요. 구한말 무리하게 개항을 요구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방비책으로 진과 포대를 설치한 유서 깊은 장소인데요. 또한 이곳에선 1882년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간의 수호 통상 조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갑오경장으로 군제가 개편됨에 따라 화도진은 결국 불타 없어졌고 옛 화도진지를 바탕으로 해서 1989년 9월에 복원, 지금의 화도진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장소는 화도진의 내사인데요. 화도진 하면 그 당시에 이 일대 해안을 경배하던 사령관의 위치한 곳입니다. 그것이 동원이 그 사령관의 집무실이라면 이 내실은 그야말로 그 사령관의 그 부인들과 가족들이 거처하는 곳으로서 바로 사대부 집안의 분위기를 잘 표현해 놓은 그런 신대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동원은 지방 수령이 업무를 보던 건물로 현감, 수사, 병사, 감사가 주재하는 관아의 본 건물인데요. 이곳은 병인 양요 후 연안각지에서 새로 들어선 31문의 포대를 관할하기 위해 행정 업무를 보던 장소로 더욱 유명하죠. 다음으로 전시관으로 발길을 돌려보았는데요. 동원의 일부였던 행랑채를 개조해 마련한 이곳은 화도진 복원의 기초 자료가 되었던 옛 화도 진도를 비롯해서 당시 병사들의 의복류 및 각종 무기류가 진열돼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의미 깊은 역사의 현장을 둘러본 화백 김재열. 사실 화도진은 구한말 인천 앞바다의 해안 경계를 위해 설치됐고요. 당시 화도진은 남북으로 향하는 구릉 중턱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동쪽은 바다를 바라볼 수 있고 삼면이 능선인 까닭에 육지를 깊숙이 파고 올라야만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진지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화도진 공원은 역사의 숨결과 잔잔한 자연의 푸른 기운이 피어나고 있는데요. 마치 어느 고향 마을 뒤란에 훌쩍 찾아 들어온 것 마냥 호젓한 분위기마저 전해지는 것 같죠? 사실은 동원을 바라보고 그리고 싶었지만 동원은 건물 하나만 덜렁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동원 쪽에 앉아서 그 마당과 낮은 담장을 보는 그런 한국 건축미를 바라보는 감상하는 의미로 이걸 그렸는데 어떠신지요? 이 뒤에 아주 녹색의 숲이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고 그 옛날에는 사실 녹색 뒤로는 바다가 다 이렇게 연상되어 있고 구릉지가 가장 높은 구릉지가 이 화도진 자리예요. 그런 기분으로 동은 마루에 앉아서 내려보는 기름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동구는 역시 타임머신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왔던 길 이걸 추억하면서 다시 앞으로의 다시 살아갈 길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아주 역사적인 그런 거리였다고 생각되어지고 동구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구세가 적다고는 하지만 여기저기 구석구석 정말 볼만한 곳이 많은 그런 아주 알찬 보고였습니다. 인천 여행 스케치, 인천 동구편. 마지막 스케치는 매혹적인 빛깔로 물들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감성 충전 시간 여행 어떠셨는지요? 저는 오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감성 충전 동구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해양관광의 선두, 현대유람선, 이학갈비, 온누리 쭈꾸미, 청기와 장례식장, 캐치옷, 인천교가구, 케이블 TV 협회와 함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nibtv.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